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표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함, 오피란제린호의 출항 소식입니다. 오늘 2월 말부터 뭔가 좀 재밌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재미가 없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장막판에 들렸습니다. 제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간은 오후 3시 3분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거함 오피란제린 출항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출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다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의미로는 출항이라는 건 약간 이별을 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작별을 뜻하는.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싱숭생숭해요. 이거 보면서. 주가는 비보존 헬스케어가 제일 크게 반응을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시세에서 분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후 3시 2분에 1885원 정도에 이제 체결이 됐어요. 1890원에 체결이 됐어요. 5원 올랐어요. 그리고 3시 3분에 거래량이 갑자기 87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1980원에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 3시 7분에 뭐 2015원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 2065원에 마감을 지었어요. 비보존 헬스케어. 일단 비보존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비보존 및 비보존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보존의 경우에는 KOTC 종목인데 얘도 약 4.4% 정도 상승을 해서 21,4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떨어뜨린 거에 비하면 오른 것 같지도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비보존 주주분들께.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큰 폭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15,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 약 6,000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벌써 한 40% 정도 올랐네요. 저점 대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보존 주주분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비보존에 장기 투자하신 주주분들은 좀 짜증날 것 같습니다. 네, 짜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처음 텔콘을 접한 이유가 비보존 오피란제린 때문이었거든요. 2017년도 그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텔콘을 처음 접했고 텔콘을 매수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약에 개발을 하면 대박이 이미 불명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좀 짜증납니다. 예. 짜증 안 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를 접어두고 일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비보존 헬스케어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보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과와 MOU를 체결했다. 연구협력,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문인재 양성협업 등 이제 사학협력이죠. 이게 사학협력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이 이제 오후 3시 7분 오후 3시 몇 분에 정확히 제일 첫 기사가 떴냐면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요. 오후 4시 52분에 떴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검색을 하면 오늘 걸로 오피란제린을 검색해서 가장 오래된 순서로 배열을 하면 뉴스핌 기사가 제일 첫 번째 기사라고 떠요. 예, 이것도 4시 50분이라고 뜨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가 떴다는 건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된 거는 오후 3시 3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뜨면서 이제 뜸과 동시에 거의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눌렀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장거리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예, 임상 3상이 성공된 건 아니고 임상 3상 너네가 임상 3상 연구를 해도 좋다라는 어떤 승인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약 3달 전으로 돌아갔는데 작년 12월 꽤 위로 올라가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나 봅니다. 12월 7일 날 이 기사가 떴었죠. 비보존이 비마학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국내 임상 3상 IND를 신청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때는 내용도 냉무로 이렇게 했네요. 내용 없다고. 12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이 기사가 떴었고, 그리고 약 2달 하고도 3달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21년 2월 22일 날 이 기사가 뜹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오피란제린 주사제 국내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오피란제린 VVZ149 주사제의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3상 IND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 중요해요. 보시면은 오피란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란제린, 그리고 주사제, 그리고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그러니까 복강경 단어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 이게 중요하고요. 대장절제랑 수술 후 통증을 또 따로 보셔야 됩니다. 대상으로 국내 3상 IND 승인을 받았다. 국내 3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단어들이 더 중요해요. 오피란제린 약에 대한 주사제, 이 주사제의 권한은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주사제 판권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장절제 수술인데 이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수술 전 혹은 수술 중 통증이 아니라 수술이 끝난 후의 통증이다. 그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적응증은 이제 자세히 나오죠. 적응증은 수술 후 통증이고, 그 얘기는 이제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른 어떤 췌장 암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임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임상 연구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대장절제술 환자 300명을 모집할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장절제술 환자가 어느 정도로 많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명의 대장절제술 환자가 발생한다면 그 중에 30% 정도는 이 임상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 임상을 하는 대가로 임상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치료 비용이나 병원 입원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연구 및 임상을 하는 병원이나 회사에서 비용을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첫 환자 투약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이제 3월이 벌써 돼버리니까 한 달 정도는 열심히 광고도 하고, 또 임상 지원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투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월 1일부터 모집 공고를 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원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일단 임상이 불가능한 부분을 쳐내겠죠. 임상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고 기저질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연구가 좀 어려운 사람들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나서 최대한 연구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별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하고 나서 혹은 수술하고 나서 준비 사항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한 달은 금방 가니까 4월 정도는 돼야 첫 환자 투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빠르면 올 4분기 임상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적으로 비보존은 이런 계획을 내거나 하면 대부분 좀 미뤄지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면 2022년은 돼야 임상 완료가 될 가능성이 커요. 혹은 올해 4분기에 임상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그 결과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이 또 추가적으로 걸려요. 한 달에서 두 달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2020년 1분기는 돼야 뭐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장 절제술은 대장암 환자들이 빠르게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수술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임상 환자 모집이 더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통증 강도가 높은 수술이다. 네, 통증 강도가 낮은 수술로 해버리면 임상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오피란제린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설계했다. 수술 직후 환자의 요청 시에만 마약성 진통제를 제한적으로 투여한다. 그러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주사를 투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통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그 혈관이랑 연결해서 기계 같은 걸 이렇게 딱 달아놔요. 그래서 환자가 아프면 버튼을 딱 누르면 일정량이 딱 이렇게 공급되는. 근데 그게 중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누르고 나면 몇 분 이내에는 다시 아무리 눌러도 약이 투여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져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약군, 그러니까 오피란제린을 투여하는 사람이 한 100명 있고 150명 있고, 그리고 나머지 150명은 위약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셀라인이나 뭐 이런 증류수 이런 거를 이제 투약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위약군 쪽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 요청 시에만 투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실험군에도 동일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실험군에 오피란제린이 투여된 사람들은 뭐 한 5번 투여를 하고, 반대로 위약군 쪽은 마약성 진통제를 뭐 20번 이렇게 투여를 했다면 하루에, 그런다고 하면 확실하게 오피란제린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명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5번씩 투여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 오피란제린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사에는 위약군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선 5건의 임상 2상 그리고 1건의 임상 3상을 통해 오피란제린은 그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받았다.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작년 10월에 주사제의 한국 독점 실시권을 획득한 바 있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제 다 좋은데 텔코는 왜 안 가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텔코는 왜 안 가냐 도대체. 갈라서기로 했으면 좀 제대로 갈라서든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주주들이 괜히 기대만 하고 뉴스 뜨면 이렇게 실망감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보시면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지금 장 마감가가 2,065원인데 시간의 당일가에서 3%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2,125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한일진공이 장중에 1,035원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단일가에서 1,050원, 1.4%가 또 올랐네요. KPM테크는 2,670원에 마감 지어서 5원 정도가 더 올라서 마감을 지었고, 우리 텔콤 같은 경우에는 5,140원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유일하게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련한 놈이에요. 근데 이제 단일가가 5,200원으로 시간외에서 1.17% 상승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간외 단일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혹시 보고 계시면 뭔가 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답답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짜증납니다. 주주들. 네. 이상으로 거암, 오피란제린호의 출항 소식을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좋은 소식 들려줘서 고마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심정은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의 심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